짧네. 자, 미적분이라는 책이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 건 알고 있으니까 수열의 극한, 왜 급수야? 미분, 적분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요 미적분이라는 교재를 우리가 4개월 동안에 좀 세밀하게 볼 거예요. 세밀하게. 어차피 중간 범위, 기말 범위도 있고 6월 모의고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절반을 봤을 때 당연히 뒷파트는 미분의 그래프와 이제 적분, 시환 적분, 부분 적분 및 이제 적분 심화 문제들이 되겠지. 후반부는 여기를 좀 집중해서 볼 거고, 전반부를 봤을 때는 당연히 극한하고 급수하고 여기 이제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그리고 여러 가지 미분법, 미분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서 극한, 오늘은 일단 극한을 좀 집중해서 볼 건데 등비수열의 극한, 그리고 극한의 활용, 이 주요 테마가 될 겁니다. 당연히 급수에는 개념도 개념일 건데 유형과 그리고 도형이 들어가 있죠. 1-r분의 a라는 도형이 들어가 있어요. 많이 어렵지가 않아서 여기는 굵직굵직하게 보면 될 것 같고, 여기 미분 파트에는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의 3도극 도형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미분법, 합성함수의 미분, 매개변수 미분, 음함수의 미분, 역함수 미분, 여기 미분에서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기를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난이도별로 봐도 앞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파트들이 많이 없어서 오늘 너무 쉬운 것만 하면 재미가 없어서 스타트를 일단 참고지수로 스타트를 끊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극한과 급수에 나오는 참거짓, 참인지 거짓인지 따지는 요 참거짓으로 시작을 해볼 거다. 자, 진이형. 참거짓 판단. 빠르게 스타트를 끊을게요. 첫 번째, 이 극한에서 진이형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 뭘 했을 때 수열이 있을 거야. 몇 개가 있을 거야? 2개가 있을 거야. 2개가 수렴했을 때, 2개가 수렴했을 때, 첫 번째 실수배, 두 번째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세 번째 곱하기, 네 번째 나누기에 대해서 C알파, 알파 뿔마 베타, 알파 베타, 베타분의 알파라고 쓴다는 거. 자, 극한의 성질에서 둘이 뭐 할 때만, 수렴할 때만, 2개가 수렴할 때만, 발사는 성질이 없고요. 수렴할 때만 성립한다는 거. 그리고 분모가 0이 아닐 때만 성립한다는 거. 요게 일단 출발이 되는 거고. 극한의 대소관계. 수열이 크면 극한값도 큽니다라고 하는데, 수열의 등호가 없어도 극한값에는 등호가 들어간다는 성질. 그치?
예시로만 봤을 때 예시로만 봤을 때 예시로만 봤을 때 이 수열은 무조건 1보다 작을 거거든. 이 수열은 무조건 1보다 클 거거든. 하지만 극한을 했을 때 극한을 했을 때 뭐가 생긴다는 등호가 생긴다는 우리 중요한 성질이 있었어. 그래야 샌드위치 정리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야 샌드위치 정리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요 큰 틀로 요 큰 틀 시작으로 참거짓을 시작을 한다. 자, 두 번째. 급수라는 단원. 급수라는 단원. 이 급수라는 기호는 합에다가 리미트를 붙인 형태가 되는 거라서 합에다가 리미트를 붙인 형태가 되는 거라서 당연히 급수는 수렴과 발산이 있었다. 일단 급수의 성질, 급수 두 개가 수렴을 하면 첫 번째 실수배, 두 번째 더하기 빼기까지만. 실수배도 더하기 빼기도 C알파, 알파 풀마 베타가 분명히 성립을 했었다. 자, 요런 기본 성질이 있었는데 얘 역시 수렴할 때만 되는 성질. 하지만 참거짓에서는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자, 요거 오히려 급수에서는 수렴과 발산이 있는데 도대체 언제 수렴하고 언제 발산을 할 거냐. 급수의 수렴과 발산.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값이 0이라는 명제가 있었어서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값은 0이다 라는 명제가 있었어서 대우명제, 극한값이 0이 아니면 급수는 항상 발산입니다 라는 어떤 결론이 있었어. 명제가 참이어서 대우명제도 참이라서 극한값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이다 라는 명제가 있었고, 그러면 만약에 극한값이 0이면 급수는 수렴이냐 발산이냐, 얘는 뭐다? 계산을 좀 해봐야 된다. 급수가 아니지, 극한값이 0이면 급수는 수렴과 발산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을 해봐야 알 수가 있다. 자, 그 계산, 급수의 계산이 있는데 일반적인 계산, 부분 분수 나오는 거. 네, 부분 분수 나오는 거. 이 녀석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해서 계산.
부분 분수를 계산을 해서 극한값을 구해서 찾는 거가 있었고, 유리화로 하자. 계산 유리화 시켜서 나오는 루트 2 빼기 루트 1, 루트 3 빼기 루트 2 해서 이런 계산을 해서 발산이 되는 형태, 또 여기에 리미트를 붙여서 수렴이 나오는 형태도 있었고, 해봤을지 모르겠어요. 자, 굉장히 이상한 형태, 요거를 우리가 비교 판정법이라고 하는데, 이 녀석의 계산은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에 리미트를 붙이는 형태라서 그냥 n분의 1까지 쓰고 그냥 더해줘서 사라지는 게 없는데, 자, 1 더하기 2분의 1 아주 이상하지만 3분의 1보다는 4분의 1이 더 작을 것 같대. 여기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5분의 1보다는 8분의 1이 작고, 6분의 1보다는 8분의 1이 작고, 7분의 1보다는 8분의 1이 작아. 그래서 얘네들보다는 얘가 더 작을 것 같은데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형태로 바꿔줄 수가 있어서 1에다가 2분의 1을 계속 더해주면 당연히 이 숫자가 2분의 1을 계속 더할 거니까 발산의 형태가 나와서 이 급수는 발산의 형태보다 더 큰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무한대라고 쓰는 비교 판정법이라는 게 있대.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수능에서 다루지는 않거든. 자, 이런 특이한 급수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쁘게 계산이 되는 것도 있는데, 이쁘게 계산이 되지 않고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어서,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어서 급수가 좀 어려운 거야. 얘기 안 해도 되죠? 수열이 더 큰데 작은 녀석이 발산이면 큰 녀석도 발산이에요. 이건 대소관계 때문이니까. 두 번째, 누구?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한대. 둘이 뭐 할 거니까? 곱할 거니까 당연히 BN도 수렴을 하는 거였던 거야. 두 개가 수렴하니까. 세 번째, AN 빼기 BN도 0에 수렴하고 AN도 수렴을 한대. 그럼 두 식을 뭐 해주면 되니까 이 녀석을 빼주면 BN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참이다라고 썼던 거고. 자, 네 번째는 우리 수투부터 하던 개념이었어요. 그쵸? 무한대분의 상수는 0에 수렴하는 형태는 우리가 기억해 줄 필요가 있어서 네 번째, AN은 발산, AN 빼기 BN은 수렴이라서 하트 했을 때 1-AN분의 BN이 나올 거잖아. 근데 무한대분의 수렴은 0이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1이다 라고 썼던 거.
다섯 번째 중요한 거죠. 귀납법. 어떤 수열이 수렴을 하면 당연히 이 녀석도 아이고 똑같이 알파이지. 똑같이 짝수 번째도 홀수 번째도 항상 성립을 하는 거였어.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두 개는 필요 충분 조건인데 얘는 충분 조건만 된다고 하는 성질. 예시로 봤을 때 진동. 여기 진동이 많이 중요한데, 자, 이 수열은 수렴하지 않아요. 하지만 짝수 번째들이 수렴하고 있어요. 홀수 번째들이 수렴하고 있어요. 짝수 번째가 수렴하고 있어요. 하지만 수열은 수렴하지 않아요. 홀수 번째가 수렴하고 있어요. 하지만 수열은 수렴하지 않아요. 홀수 번째와 짝수 번째가 똑같은 대로 수렴을 하면 두 조건 다 만족했다면 얘는 참이 되는 거야. 하지만 홀수 번째, 짝수 번째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수열이 거꾸로 수렴한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어찌됐건 지금 현재 5번은 수열이 수렴하기 때문에 흐리게 나왔구나. n 플러스 1, n 플러스 2도, n 플러스 1, n 플러스 2도 다 똑같은 대로 수렴을 할 거다. 6번도 마찬가지 짝수 번째, 홀수 번째도 같은 방식으로 수렴을 할 거다. 프린트가 좀 흐리게 나왔네. 자, 밑에 예시 들어서 나오는 형태들도 한 번씩만 방금 설명이 있으니까 읽어봐 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7번째 절대값이 붙었을 때, 왜 절대값이 붙었을 때 0에 수렴한다는 얘기는 양수들도 0에 수렴하고 음수들도 0에 수렴할 거니까 당연히 수렴하겠지. 자, 이쪽에 있는 참들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할게요. 3쪽에 있는 거짓들이 중요한 거지. 첫 번째, 당연한 거야. 수렴한대. 수렴하는 거 몇 개 있어? 하나밖에 없어. 하나만 가지고는 각각이 수렴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 밑에 반례를 적어놨는데 반례를 아예 할 필요가 없잖아 이거는. 하나가 수렴하는 거지 두 개 각각이 수렴 발산을 따질 수는 없어요. 두 번째 역시 곱하기가 수렴한다고 해서 각각이 수렴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똑같이 곱하기가 수렴하여 하나가 수렴한다고 해서 둘 다 발산해도 수렴할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렇죠? 뭐 간단하게 3번만 봤을 때는 AN이 뭐 1 마일 1 마일 BN이 마일 1 마일 2 둘 다 진동하는 것도 곱해주면 항상 마이너스 1이 나오기 때문에 수렴할 수 있거든. 그냥 1, 2, 3번은 무조건 거짓일 수밖에 없는데 뭐 하나만 수렴한데 그럼 성질을 쓸 수가 없다는 거야. 단순하게. 4번 역시 제곱이 수렴한다고 해서 수열이 수렴한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반례 여기 있죠? 1 마일 1 마일 제곱하면 1의 수렴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얘도 거짓일 수밖에 없어요. 반대는 참이겠지. AN이 수렴하면 제곱도 수렴이겠지. 하지만 반대는 거짓일 수밖에 없다. 당연히 다섯 번째도 하나밖에 없잖아. 나누기. 그러니까
거짓일 수밖에 없지. 자, 6번은 둘 다 수렴이야. 얘도 수렴이고 얘도 수렴이야. 두 개가 수렴해. 리미트 AN, 리미트 AN, BN 둘 다 수렴해. 그때 리미트 BN이 수렴하냐고 물어봤어. 두 식을 뭐 해줘야 돼? 거꾸로 나눠야 되는구나. 여기서는 두 식을 나누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나누기를 할 때는 주의사항이 있었다고. 누구?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어떤 확정이 필요하다고. 분모가 0이 아니었다면 참인 건데 지금은 분모가 0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거짓이다 라고 쓸 거라는 얘기야. 1, 2, 3, 4, 5번까지는 한 개만 수렴이었으니까 당연히 어떠한 성질도 쓸 수 없는 거. 6번은 두 개가 수렴을 한대. 하지만 나눗셈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분모가 0이 아니라는 표현이 필요한데 그 말이 없어서 거짓인 거야. 7번 말할 필요 없다고. 한 개만 수렴을 하면 어떠한 성질도 쓸 수가 없다고. 물론 밑에 반례도 있어요. 101010, 010101. 하지만 7번도 1, 2, 3, 4, 5번과 같은 맥락으로 한 개만 수렴을 하면 어떠한 성질도 쓸 수가 없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8번. 가끔씩 8번을 잘 찾는 친구들도 있는데 선생님은 솔직히 못 찾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냥 외워요. 수열의 대소관계. 가운데가 BN이구나. 자, 이게 있을 때 식을 빼서 0이래. 그때 리미트 BN은 수렴하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자, 이게 거짓인 얘는 반례로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논리보다는 반례로. 얘네들이 발산을 해도 빼서 0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 발산을 해도 빼서 0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 얘 리미트 하면 발산이야. 여기서 이거 빼면 n이 사라져서 0에 수렴한단 말이야. 하지만 리미트 b에는 수렴 안 하는 경우도 있대요.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교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8번은 거짓. 자, 9번 역시 말할 필요가 없다고. 왜? 하나는 발산, 하나는 수렴이야. 둘 다 수렴할 때는 성질을 쓸 수 있지만 발산이 껴있으면 우리가 아는 성질은 쓸 수가 없어요. 특히 발산의 종류는 무한대랑 빼기 무한대가 있는 게 아니라 진동도 있기 때문에 AN 발산, BN 수렴 이 되어 있을 때 AN분의 BN은 극한값이 0이냐고 물어봤어. 얘는 수렴을 해. 발산이야. 발산이 무한대였다면 0이 맞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였어도 0이 맞는 거야. 하지만 발산의 종류는 진동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대부분의 반례는 진동을 생각하시면 돼요. 발산의 반례는 진동도 있기 때문에 AN이 그냥 1, 마일, 1, 마일만 잡아봐도 BN이 그냥 1만 잡아봐도 나누기 하면 진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짓이다라고 쓴대요. 좀 큰 틀을 먼저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가 이제 보통의 문제집 또는 기출문제를 풀다가
10몇 년 넘어갔어요. 최근 10년 동안 모의고사 기출에는 참거짓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집을 풀다가 또는 교과서만 당장 풀어도 나올 거기 때문에 정리를 지금 하는 중이다. 자, 기본 유형들을 잠깐씩 봐주시면요. 4쪽에 있는 극한에 대한 성질로 옳은 것을 골라라 기역, 거짓, 왜? 수렴이 한계니까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니은, 참이래. 선생님, 수열이, 수렴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기는 없는데 지금 내가 구해줘야 되는 건 제곱이야. 얘는 an 곱하기 an이야. 똑같은 게 두 개 있는 거야. 그냥 똑같은 게 두 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알파 제곱이니까 참이 됐지. 하나밖에 안 써있긴 하지만 그 하나를 두 번 사용할 수 있으니까 수렴 곱하기 수렴은 수렴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걸로. 디귿도 방금 다 하고 넘어온 거지. an 빼기 bn, an 둘 다 수렴이니까 두 식을 빼서 참이 될 거다 라는 큰 틀이 있다는 뜻이에요. 유제는 풀려볼 거예요. 자, 6쪽에 급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또 해보자. 사실 극한은 좀 괜찮아. 하다 보면 다 똑같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급수는 좀 반례들이나 특이한 것들이 많아서 자, 6번의 첫 번째. 자, 급수가 수렴하면 천천히. 역수는 발산. 이냐고 물어봤고 참인 걸 증명할 거고. 천천히.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값은 0이고 극한값이 0이면 역수는 절대로 0이 안 나오겠지. 0의 역수는 0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극한값이 0이 아니니까 급수는 발산이다 라고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야. 다 돼 있습니다. 적을 건 없어요. 두 번째 거 역시 급수가 수렴하면 거꾸로지. 얘는 똑같이 발산이냐고 물어봤고 참인 거 증명할 거야. 안 해도 되지. 리미트가 0이란 뜻이고 리미트가 0이 안 나올 거라서 발산이다 라고 쓸 거야. 이유가 위에 거랑 똑같아요. 넘어갈 거고. 세 번째 거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명제의 기본 틀이니까. 자, 네 번째. 이런 게 이제 딱딱딱 정해진 건 아니다. 얘가 돼 있고 급수. 뭐야 이거. 알파, 베타. 수렴하는 값이 있을 때 그때 알파가 더 베타보다 크냐고 물어봤어. 대소관계거든. 대소관계. 그치? 대소관계이기 때문에 빼봤을 때 an 빼기 bn 형태라고 적어줄 수가 있어서 bn 형태로 적어줄 수가 있어서 수열 자체가 다
첫 번째 빼기 두 번째, 두 번째 빼기 세 번째, 두 번째 라고 쓸 수가 있겠지? 당연히 이 녀석 자체가 뭐가 됐으니까 양수일 거 아니야. 양수는 아무리 많이 더해도 양수겠지. 0은 안 될 거잖아 일단은. 그래서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요건 직관적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지? 봐주시면 되고요. 자, 다섯 번째 등비 얘기했던 거. 등비급수가 수렴하면 2n도 수렴하냐. 등비니까 여기서는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을 거고, 물론 첫 번째 항의 0은 아닐 거고, 그러면 얘 때문에 제곱을 하면 0부터 1 사이에 있을 거고, 이 녀석이 당연히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거잖아. 왜? 이 수열은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라고 가는 거라서 짝수 번째니까 공비가 얼마가 되는 거니까 R 제곱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으니까 급수는 수렴하겠지 라고 간대. 그러니까 뭔 소리야? 등비급수부터는 아예 공부법이 다르다고.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걸 확인하는 거라고. 그냥 급수는 성질을 좀 쓰는 거고, 등비급수는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참거짓이 갈린다고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 6번 역시 설명하진 않을게요. 공비가 등비급수가 발산을 한다는 얘기는 이 경우가 반대인 거고, 이 경우 반대면 제곱해도 반대가 나와서 발산이 될 거래. 거기 이유들 잘 적혀져 있으니까 한 번씩 봐주시면 됩니다. 7쪽의 거짓이 중요한 거지. 급수가 수렴한데 그러면 당연히 리미트는 0이겠지. 이거는 참이야. 그랬을 때 리미트 an이 0 또는 리미트 bn이 0인가요? 물어봤어. 안 된다고 했었지. 여기서 이거는 안 된다고 했었지 앞에서.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냥. 뭐 발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안 되는 거야. 두 번째, 또 급수가 수렴하면 당연히 리미트 an은 0이야. 그러면 리미트 an 플러스 2분의 1은 2분의 1이라서 0이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급수는 뭐 해줘야 돼? 0이 아니니까 발산이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수렴은 아니다라고 쓴 것뿐이야 그냥. 세 번째, 얘기하지 않을 거야. 극한값이 0이면 급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계산을 해봐야 돼. 계산을 해봐야 돼. 확실하지 않아서 계산을 해봐야 돼. 네 번째, 하나는 수렴인데 하나는 발산이야. 성질 따위는 없어. 얘 수렴, 얘 발산. 그때 곱했을 때 얘가 발산하냐고 물어봤어. 고민할 게 없어. 왜? 아니 그냥 얘가 0이면 발산이든 간에 0 곱하면 발산 나올 일이 없잖아.
이거는 워낙 관리가 간단해서. 근데 일단 형태는 하나라도 발산이 있으면 성질 같은 걸 쓸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할 수도 있겠다. 요게 4번 형태. 5번은 역시 얘기하지 않죠. 왜? 급수의 성질은 더하기 빼기까지만. 시그마가 곱하기 나누기 성질이 없기 때문에 5번도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대요. 6번 형태. 아까 봤었지? 극한값은 같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극한값은 같을 수도 있어. 급수가 있는데 수렴값이 있어. 둘 다 수렴해. 근데 알파가 베타보다 크대. 수렴값이 있는 거지. 어차피 리미트 AN은 얼마가 되는 거고 0이 되는 거고 리미트 BN도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두 개는 똑같잖아. 그래서 거짓인 것 뿐이야.